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상의 법칙 허브 코엔이라는 분이 쓰신 협상의 법칙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요새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서 또 언급했었던 책이죠. 예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거기에서 언급된 거 보고 한 번 더 읽었고요. 거기에서 일부 내용들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협상 방법들이 거기 책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실제로 한번 확인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협상 기법들을 직접 익히시면 좋겠고요. 협상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협상은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상대로부터 당신에 대한 호의,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일이라고. 우리한테 무언가를 원하는 상대로부터 당신에 대한 호의,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일이 전부 다 협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인생이 거의 다가 협상일 텐데, 매번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협상을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피곤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협상을 하는데 저의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것에 협상을 하고 안 하고는 이 아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특별한 상황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내게 있어 편한가? 협상을 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협상의 결과로 얻는 이익이 내가 소비하는 정력과 시간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가? 여러분이 볼 때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협상을 시작해야 할 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보셨을 때 이게 모두 다 예스라고 한다면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타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저자가 실제로 정찰제 가격이 붙어있는 경찰제 그 백화점에 가서 냉장고를 고르게 되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온 의견인데요. 당신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팔려는 사람으로 생각하라. 이 사람은 그냥 냉장고를 사려고 간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냉장고를 내 돈을 써서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신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팔려는 사람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의 돈은 팔려고 내놓은 상품이 되는 셈이다. 당신의 돈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 돈의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당신 돈을 얻기 위해 애를 쓰게 만들 것인가?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의 돈을 놓고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할 때 있어서 내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이 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A라는 업체에서도 이 돈을 사고 싶어하고, B라는 업체에서도 돈을 사고 싶어하고, C라는 업체에서도 돈을 사고 싶어 한다면은 이 가치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협상에서도 내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정찰제 냉장고로 갔지만 거의 유사한 대체제의 냉장고가 어느 백화점에서는 이거보다 더 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던데요, 이런 정보를 드리면서 경쟁 관계를 만드는 것들, 그걸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원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돈을 쓸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팔려는 사람으로 생각해보라, 이런 시도를, 훈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한 팁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너무 빨리 이해하지 말라. 만나자마자 자신의 지적 수준을 드러내 보이지 말라. 자기가 말하고 듣는 비율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비록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도 오히려 질문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갖고
그냥 얘기하는 것들이 모두 다 빠르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다 알아듣는 것 같아도 그게 협상에 전혀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알지만 그냥 속으로는 이해했을지라도 겉으로는 이게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줘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들,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협상에서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들었을 때에도 일본 사람들이 협상을 진행을 할 때 영어를 굉장히 잘하지만 영어를 쓰는 사람들과 협상을 할 때 영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충분히 알아듣고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로 대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부러 통역사를 둬서 통역사가 그거를 통역하는 시간 동안에 자기가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갖고 뭔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일부러 얘기한다고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거 바로바로 이해했고 이거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너무 바로바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 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 오히려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식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다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힘을 갖고 있다고 굳게 믿어라 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자신의 힘을 믿는 순간 상대방도 당신의 자신감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믿고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들은 당신의 힘이 그들을 도울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힘은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에 완전히 달려있다. 당신부터 그렇게 보기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힘을 갖고 있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상대방도 여러분의 자신감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제스처, 표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 이런 것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비언어적으로도 여러분의 나오는 에너지 파장 같은 것들이 상대방이 캐치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객은 세일즈맨, 여러분이 판매하는 사람들의 논리의 높이보다 확신의 깊이에 설득된다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굳게 믿는 거, 그게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의 제약사항이나 약점이 무엇이며 마감 시효는 언제인지를 안다면 커다란 도움이 된다. 특히나 이 책에서 마감 시효, 마감 데드라인에 대해서 상대방의 데드라인을 안다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일본에 출장 갔을 때 가자마자 리무진을 불러주고 이 사람들이 공항에서 절을 하고 너무 납작업 들여서 도와주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좋을 거잖아요. 그럼 왕대접을 받는 게. 돌아가실 때에도 맞춰서 저희가 리무진을 불러드릴게요. 저희한테 표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돌아가는 티켓을 보여줬는데 그 순간 결국은 내가 언제 비행기로 돌아가게 됐다는 데드라인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14일 동안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12일 동안 내내 계속 놀게 하고 다른 거 시키다가 마지막에 협상을 계속 뒤로 미루고 해서 돌아가는 시간까지 계속 저거 미룬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리한 협상을 그들이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마감 시효가 언제인지 알면은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말인데요. 어떤 사람은 위압적이고 단점이 없어 보일수록 상대방이 더 많은 얘기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와 반대이다. 혼란스러워 보이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일수록 그들은 더욱 쉽게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충고도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을 바로바로 이해한 것처럼 표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권한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코 협상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제안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회사 다닐 때 중국에 출장을 가서 저희 제품을 생산해줄 업체 공장들을 소싱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한 4팀 정도를 만났는데 거기에 3팀은 세일즈 매니저나 세일즈 총괄인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뭐 그때 당시 아마 가격이 하나에 뭐한 8불에서 9불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고 얘기하고 있었고 저희는 조금 더 깎고 싶은 형태였죠. 근데 저희가 뭔가 깎으려고 하면 이 사람은 그러면 이거는 본사에서 확인을 해보겠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본사 핑계를 대면서 그것들을 깎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업체가 생각이 나는데 한 업체가 원래 저희가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에는 하나당 8불인가 8.5불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뒤로 밀어두려고 했는데 앉자마자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도 무슨 대륙의 기질이 느껴지는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는데 뭔가 포스가 남달랐었거든요. 이런 세일즈 매니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나중에 바로 들어올 때 정보를 입수한 게 이 사람이 거기 공장을 갖고 있는 사장의 아들이었던 거죠. 아들도 꽤 나이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앉자마자 얼마를 원하냐고 그거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른 디테일한 걸 얘기 안 하고 얼마를 원하냐고. 그래서 우리를 떠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8.5불을 이미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지만 그냥 제 맘대로 어차피 안 되면 할 수 없지 하고 6불 해달라고 말도 안 되게 6불을 던져봤거든요. 근데 그럼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바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공장을 실사하고 이러면서 거기 문제가 좀 있어갖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바로 거기에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사람과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내면서 정리 5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협상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모든 거에서 협상하는 게 아니라 위에 3가지 질문이 있었죠. 이걸 다 만족할 때 협상을 시작해라. 두 번째, 당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팔려는 사람으로 생각하라. 여러분이 돈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팔려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판매자들끼리 경쟁을 붙여라. 속으로 충분히 이해했어도 겉으로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제스처가 더 효과적이다. 당신이 힘을 갖고 있다고 굳게 믿어라. 당신이 자신의 힘을 믿는 순간 상대방도 당신의 자신감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권한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코 협상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권한을 가진 사람과 협상을 하라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허브 코엔의 협상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협상에 조금 더 유리한 지점을 선점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들을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